네, 4월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코너입니다. 판 읽어주는 PD 5번째 시간인데 우리 여러분의 호응도에 따라서 점점 업로드 간격이 좀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송기호 PD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화제로 떠오른 선거구예요. 오늘은 광주 광산을 판세를 읽어볼까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출마하는 바로 그곳이죠. 예, 사실 호남 분들은 별로 여기가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서울 지인분들이 여기를 꼭 한번 다뤄봐 달라고 해서 예. 다루게 됐습니다. 네, 예, 일단은 지난 주말에 광주 출마를 이낙연 대표가 선언한 다음에 네, 그 엊그제 이렇게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지역 현역인 민영배 의원이 경선 통과한 후에 이제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그 선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대표는 뭐 광주 출마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던 걸로 보이는데 당초 서구 쪽도 검토했던 걸로 아는데 최종적으로는 광산을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일단은 이낙연 대표가 그 지역구 출마를 한다면은 그 정치적 기반인 어쨌든 게 광주 전남 쪽으로 출마하는 건 당연한 이제 명분 수순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럼 어디를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네. 예, 일단은 본인 큰 명분 자체 중에 하나가 어쨌든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반명 이거를 명분으로 많이 세웠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배 의원이 버티고 있는 광산을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네. 반명 대 친명, 친명 대 반명 구도를 좀 선명하게 부각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일단은 드러낸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또 말하고 보니까 이번에 광주에서 그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다 이제 친명으로 분류는 되는데, 네. 그죠? 예, 어쨌든간에 그러니까요. 그 민영배 후보가 어쨌든 찐명에 좀 상징성은 있으니까 일로 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보다 조금 더 다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실적인 것 같은데 전략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광주 전남이 기반이라고 하지만 전남 쪽이고 광주에는 그닥 뭐 이렇게 연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광산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그 현직은 민영배 의원이지만 그 전 의원인 권은희 의원이라든가 네. 예, 그다음에 광주시장 출신이고 광산을 또 에서 의원을 한 이용섭 의원 등 이 새로운 미래 쪽에 이제 합류가 되어 있는데 네. 이분들의 이제 조직을 본인이 좀 흡수해서 가져가겠다. 예,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광산을을 선택을 했다. 어떤, 최종적으로. 네, 이재명 대결 구도를 좀 만들기 위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섭, 권은희 조직을 흡수해서 승부를 보겠다. 예. 이게 승부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사실은 예측을 해봅니다. 아, 어렵다. 네, 예, 왜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이유를 좀 이제 하나씩 먼저 저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그 호남에서 그러면은 민주당 아닌 후보들 비민주 계열이 당선될 때는 그러면 그때 선거에서 어떤 상황과 좀 조건들이 있었냐 네. 이거를 좀 갖추고 있었냐 이거 먼저 한번 보고 싶은데 아, 과거를 한번 보면은 예. 이 판세가 보이지 않을까? 네. 한번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보면은 일단은 바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람. 그래서 2016년에 있었던 녹색 바람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단했죠. 그 당시에 네네. 예, 대단했어요. 그래서 호남 거의 모든 지역을 석권했다고 보면 되는데 네. 광주는 모든 선거구를 가져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 전북 대부분 가져갔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호남 27개 중에 민주당이 전남 한석 전북 2석 겨우 가져갔고 와, 너무 초라하네요. 예, 당시에. 나머지 다 새누리당의 이제 정운천 의원이 정운천 전주에서 하나 가져갔고 네네. 나머지는 국민의당이 휩쓸었거든요. 네. 그야말로 녹색 바람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면면도 화려했어요. 민주당에서 소위 이제 중진급이라고 말하는 박지원, 정동연, 뭐 천정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서 합류했죠. 네. 예. 반면에 민주당은 초재성급들이 선수로 뛰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또 양양자 같은 사람을 또 영입을 해가지고 투입을 했지만 참패를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여담으로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할 말이 많은 게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이 새 정치를 내세웠는데 후보 면면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남 중진들이 간판으로 나왔고 새 인물은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간판 바꿔서 올드보이들이 당선된 선거였긴 했는데 네네. 아무튼 간에
바람을 타야 된다는 거죠. 녹색 바람. 여기서 제가 좀 재미있는 게 예. 당시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정동영 이분들이 또 이번에 공천이 됐다는 것도 좀 재밌네요. 지금은 민주당 소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치는 네. 생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재밌네요. 돌아놓고 네. 보니까. 근데 네. 이번에 이낙연 대표님 그래서 우리도 인터뷰를 했었고 네. 그렇지만 그때 그분들도 하시는 얘기가 이제 바람을 일으키겠다. 바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3월 중순 넘어가는데 바람은커녕 미풍도 안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무풍지대인 것 같아요. 조용해요. 네, 예. 뭔가 안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방금 전에 이제 박지원, 정두영 얘기하셨지만 이분들이 이번엔 민주당에 남아서 공천을 받았는데 이게 좀 지역 여론이나 이런 거를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저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16년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이 이번에는 불고 있지 않다. 보수정당 계열의 이정현 전 의원, 정운천 의원이 당선된 사례는 그러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요? 예, 앞에서 잠깐 정운천 의원 얘기도 얘기했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이 두 분은 사실 그러니까 지역 타파라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응원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지역 후보가 이 험지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그래서 우리 한 명만은 좀 당선시켜달라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이란다. 이정현 의원님이 당선됐던 2012년 그 총선은 그때는 이제 전국구로 되게 그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지역구도 네네. 타파로. 그래서 광주에는 이정현, 대구에는 민주당 김부겸 이거를 거의 뭐 전국 언론이 띄워줬던 것 같아요. 그 네네. 당시에. 네. 예, 그 명분을 타고 이제 그 다음 선거 2016년 전주에서 정운천 의원 또 당선으로까지 이어졌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네네네. 건데 이낙연 대표는 그런 점에서 좀 물음표인 것 같지 않냐 예,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명분이 좀 명분에 대한 이야기 부족하지 조금 않나. 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들어보겠고요. 가끔 뭐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를 누르는 사례가 호남에서도 종종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인물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020년 바로 지난 선거 때 네. 호남에서 또 반대로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압승을 했어요. 그때 문재인 정권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예, 호남 여론이 이제 또 정권을 밀어줘야 된다. 근데 그때 남원 임실 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네. 16년에는 국민의당으로 있다가 20년에는 무소속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당선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맞죠. 진짜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민주당 강세인데 홀로 이제 당선이 되신 거니까. 근데 이때 상대 후보가 이강래 전 의원이었는데 네. 사실 이분이 그때 당시에도 약간 올드보이고 지역에서는 조금 그닥 이렇게 지지세가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용호 의원님이 인물론에서 압도를 해서 이긴 네. 선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은 네. 아이러니한 게 이제 네. 말씀하시죠. 서울로 네. 런을 하셨죠. 그랬죠. 국민의힘으로. 예, 국민의힘으로 네, 그렇게 런을 한 예. 상태이고 네. 이낙연은 당대표 또 국무총리도 지냈던 분이잖아요. 예. 대통령 빼고 다 해본 분이에요. 이분이. 예. 이름값은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앞에 이제 그 후보 경쟁력에서 앞서면 이기는 사례도 있잖냐 하니까 바로 다음 질문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인물 경쟁력 좋다는 이용호 후보도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런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호남 지역 지금 정서 자체가 이 양강구도 그다음에 이 반윤 정서 막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 쏠림 현상이 좀 심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광주 시민에게는 이게 실격 사유가 될 수도 있죠. 어. 왜냐하면은 그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 밀어줄 때 대선 후보냐 아니냐 이 사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녹색 바람이 불었던 그 네네. 근간에도 사실은 네. 예,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수 그때 당시에는 일 수 있다는 이 희망과 뭔가 이 가능성을 본 거였죠. 지금하고 느낌은 많이 달랐죠. 그렇죠. 네, 그때는 강력한 대권 후보였고.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2002년 노무현 바람도 사실은 네. 대통령 가능성을 보고 광주 시민들이 밀어준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는 사실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그 졌잖아요. 졌죠. 대선에서. 네네네. 그래서 야권 진영이 정권에서 약간 좀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탈환을 하지 못하면서 네. 그때 안철수라는 인물을 이 호남에서 본 거고 그때 당시에 밀어준 거죠.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봤죠 예. 그때.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낙연 대표가 그럼 호남이 이 살려내야 될 이분이 대권 주자냐 네. 했을 때 아마 뭐 다른 분들이 다 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 대선 주자
후보에서도 이재명 지금 현 대표 원톱이잖아요. 거의 이 이외에는 보이질 않아요, 사실.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또 호남은 사실 이름값으로 또 사람을 뽑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선거를 또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16년에는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지만 2020년에 다시 민주당이 완전히 또 판을 뒤집어 버렸죠. 근데 네네. 그때 우후죽순 떨어졌던 사람들이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이분께서 이름이 자주 나오긴 하지만 네, 이때는 민생당으로 해서 맞아요. 예, 민주당 후보들에게 거의 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다 떨어지셨어요. 그랬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랑 예. 경쟁하게 될 예. 민주당의 민형배 후보의 경쟁력은 뭔가요? 예, 이 민영배 후원 지금 이 현역이죠, 이 네. 지역구에. 네네. 예. 이분 사실 경쟁력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광산구청장 출신이시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역 기반을 사실 꾸준히 다져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낙하산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역 조직이 탄탄한 데다가 뭐 언론은 그러니까 찐명만 강조를 하지만,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지난 선거에서 84%가 넘는 득표를 했는데 와. 이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완전 압승했었군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경쟁력도 충분하다 민영배 후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낙연 대표는 어쨌든 친명 대 반명 구도로 이렇게 전선을 지금 펼쳤어요. 예. 이 구도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구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제가 조금 많이 이렇게 재밌게 듣고 참고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타라고 불리는 그 정치 컨설턴트 분인데 이분은 이 이낙연 대표 여기 그 광산을 여기를 잘 정한 것 같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친명과 반명 구도를 좀 선명하게 내세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좀 물음표가 달렸어요. 이 그 분석에는. 왜냐하면은 현재 그 반윤 심판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 네. 그 이번 선거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다를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심판론이 강한 지역이 어디예요? 호남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최전선에서 뛰는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네. 근데 이 어쨌든 민영배 후보가 찐명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 광주 유권자, 그 광산을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 이재명 대 이낙연이라는 이 오히려 이 구도로 가면은 그럼 네. 이재명을 떨어뜨릴 수 있겠어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네. 민영배 후보를. 그러면 이게- 정권 심판을 부정하는 것밖에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권 민주당에서 딱 메인 캐치프레이를 딱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네. 이거를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유권자들이 더더군다나 이낙연 후보를 좀 지지하기 망설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또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이 뭐 종자는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는 이런 동정 여론도 있긴 하겠죠. 사실은 쫓겨난 거 아니냐. 네. 예. 근데 이제 지역 민심하는 자극하는 이런 발언도 하시긴 하지만 네네. 오히려 지역 내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네. 오히려 그 왜 명분이 약한 탈당을 했느냐 이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걸 네. 오히려 좀 극복해야 되는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대 이낙연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지난 대선 때도 어쨌든 호남의 큰 흐름에서의 선택은 이재명이었죠. 그랬죠. 네, 이게 이미 끝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대한 호남에서의 경쟁은. 이건 어디까지나 뭐 그 송기호 PD의 개인 의견일 뿐이고요. 예, 저의 개인 네. 의견일 뿐이고요. 그렇죠. 네. 또 이낙연 후보는 굉장히 또 반발할 수도 있겠는 그런 이낙연 후보님도 이야기였는데. 물론 되게 훌륭한 분이시고 네네네. 예, 아무튼 지역에서는 큰 인물이시죠. 어쨌든 그렇게 분석을 하셨고요. 예. 이게 뭐 쭉 들어보니까 이낙연 대표의 승부수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거 승리 쉽지 않겠다 이런 의견으로 들려요. 예, 네. 그 아직 사실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네네. 그냥 조심스레 그냥 민영배 후보가 그래도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이 호남 내 어쨌든 간에 반명 여론층이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반노, 반문, 그다음에 이제 호남 홀대론에 기댄 이런 게 많게나 20-30% 정도는 항상 있었던 것 같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반명이 근데 선거를 이길 만한 이 세력이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양강구도에서는 과반을 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네.
삼자 구도면 뭐 가능성이 있을 텐데 차라리 뭐 순천에 계신 이정현 후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간에 곧 여론조사가 이제 쏟아질 것 같으니까 네, 네. 그거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네. 혹시 반박시 여러분 의견이 맞다는 얘기도 함께 드립니다. 댓글로도 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나온 결과 보고 또 이야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판일거추는 PD 5번째 시간이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